네, 오늘 뭐 어쨌든 그 시장이 또 강세를 보여서 지수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FOMC 회의가 이제 임박해 있고요. 뭐 내일 밤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어쨌든 경험적으로 FO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 과거 몇 차례 FOMC와는 달리 이번 FOMC는 회의가 되기 직전 일주일 동안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는 FOMC가 이제 변곡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거의 FOMC 때는 그 전에 좀 빠지고 FOMC가 열리면 이제 악재가 노출됐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1박 2일 정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뭐 호재가 노출되는 걸까요? 어쨌든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다우존 지수나 나스닥 지수도 단기 그 과열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많은 기대감으로 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화 과정이 내일 이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의 여파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지수의 흐름이지만 어쨌든 추격에 나서기보다는 박스권 상단 근처에 들어 있기 때문에 또 단기 고점 가능성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트렌드를 추적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제 그 금리 인상이 끝나면 소위 물가가 이제 고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제 금리가 고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고점이 나왔다는 것이 시중금리 고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금리 고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말이나 또는 내년 2월 정도 전후에 금리가 이제 정책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고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물가도 떨어지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하는 침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내년도는 뭐 미국에서도 얘기하지만 한 9월 정도 이 2분기, 3분기는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두자. 그래서 정책주를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보유한 종목들 중에서 리뷰할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보유 종목들을 좀 보시면 지금 풍년이 16% 나와 있습니다만 진성 TC가 이제 목표치를 터치했기 때문에 진성 TC 차트를 잠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성 TC가 단기 급등을 또 해서 오늘 1차 목표 터치를 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잠깐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으나 미국에서는 지금 그 소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채굴 활동이라든지 또 광산 개발 활동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그 캐터필러의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캐터필러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진성 TC로서는 실적 호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에 남아 있고요. 또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경기 침체 그러면 내년도 5, 6월 정도가 되면은 경기 부양책이 글로벌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 증시에는 글로벌 경기 부양과 관련된 수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되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이 뭐 사우디의 네옴시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면서 소위 SOC 투자를 포함한 부양책에 대한 그런 그 정책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종목도 한번 관심 두시고 이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지난번에 제가 편입 시도를 했는데 당일날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밑에 깔아놨는데 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19,800원 현재가 기록하고 있고요. 세아특수광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세아특수광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 쪽으로 이제 관심을 모으면서 갔다가 또 그 사우디 왕자가 이제 왕세제죠. 네,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서 조정을 좀 깊게 받았다가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상승 시도가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리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상승 이후에 여기 눌림목 조정, 기간 조정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기가 뚫리게 되면 다음 목표치인 여기 언저리입니다. 26,000원에서 30,000원 언저리에 다음 목표치를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또 경기 침체나 이제 경기 우려가 계속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이지만 지금 3분기 실적은 미국이 그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간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이제 마이너스로 깊게 빠지거나 하는 것을 이제 관리를 좀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8월에 이제 발표했던 미국 증시 반등할 때 미국이 전혀 지금 긴축 정책이나 FRB의 그 소위 긴축 흐름 이런 부분과 상반되는 경기 부양책 3개를 내놨습니다. 미니 부양책이죠. 하나는 반도체 육성법, 두 번째 인플레 방지법, 세 번째 그 학자금 대출 또 이게 과 관련된 그런 부양책을 내놔서 좀 사실 인플레 정책하고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일주일 앞으로 거의 다가와 있는 미국의 그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 중간 선거와 연관돼 있는 그런 경기 부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부터 뭐 앞으로도 또 이제 그 계속 그 부양책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미니 부양책으로 오르는 것은 좀 그렇고요. 내년도 정도가 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부양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세아 특수강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아 특수강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그 사우디에 또 합작 회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네옴시티 문제가 되면 제가 이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소개드렸던 한미글로벌이 한 300% 정도 올랐는데 이 종목도 한미글로벌 뒤를 이어서 아마 관련 섹터 쪽에 대장급 종목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항상 장이 좀 어렵고 잘 보이지 않을 때 확실한 모멘텀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멘텀보다 6개월 후, 1년 후에 나올 그런 빅 모멘텀에 관심을 둬야 큰 시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세아 특강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뭐 이거 편입을 못했지만은 이 그 사우디에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설명을 드렸었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정부가 지금 그 원희룡 그 장관께서 해외 수주에서 민간 한 팀으로 뛰겠다. 11월에 사우디 네옴시티에 첫 출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로 직접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크게는 이제 수출이 키워드가 돼요. 우리는 무역을 먹고 사는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육성하고 이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정부의 움직임, 그 중에 발로 뛰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것은 해외 수주에 포인트를 맞추고 건설 수주를 좀 해서 우리 경기나 무역 수지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옴시티 관련 정보는 연말까지 계속 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관심이 가능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 싶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은 사우디행을 하는데 바로 이제 사실은 다음 달 초에 간다 이렇게 돼 있고 11월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정부의 어떤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과거에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뭐 석유 위기라든지 70년대, 80년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항상 해외 수주라든지 또는 수출 진양인 수출 이제 부양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에 맞춰서 정부에 좀 강한 그런 그 드라이브들이 걸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또 해외 수주를 중심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많은 산업들을 그 상당 부분 진출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야말로 과거 같은 그런 전반적인 어떤 진양은 수출 진흥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포인트가 있는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와 관련한 그런 정부 정책들은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료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네. 이슈를 조금 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FOMC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선거 이후에는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네.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쪽 섹터가 단기적으로 이제 네옴시티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테마도 있겠지만 네. 좀 이 미국 쪽 입장에서 네. 좀 정책적, 이 재정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좀 이쪽이 또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네. 좀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그 네. 부분 한번 말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사실 그 미국은 이번 중간 선거를 이제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이든 대통령이 급강하는 그 경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미니 부양책 3개를 내놨습니다. 그럼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우열이 갈릴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걸로 이렇게 상되고 또 상원도 지금 만만치 않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당이 이제 그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미국 내부적인 경기 부양책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진행하는 경기 부양책에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각 국가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아마 다른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에 이번에는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미국이 진행하는 경기 부양책에서는 조금 회의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의 부양책에는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그 미니 부양책은 그 지금의 어떤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 기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에 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 종목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22,000원, 2차 목표치는 3만 원, 손절은 18,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